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8%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87,9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422만 주가량 나왔고 에코프로가 오늘 빠졌다가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4.93%까지 하락 처리가 나왔다가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양전 마감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87,031원 구간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아랫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이평선을 상단으로 올리고 있고, 또 10만원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집선이 된다라는 건데, 그 수급에 맞춰가지고 OBVC도 올라가고 있고 신용장부 부분도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원래 장중에 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조금 꺾일 거다라는 뉴스가 하나가 좀 떴었습니다. 이제 CATL이 11월 달부터 리튬 부분에 대한 거를 생산 재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장 중반에 갑자기 반등이 나온 이유는 여기 보시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갑자기 6.13%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왔었던 하락폭을 다 만회를 하고 4거래 연속으로 해서 올려치면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폭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므로 또 이제 2차전지 섹터하고 리튬 선물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 전해액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데이터들이 또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로 또 ESS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폭을 보일 것이다 라고 나와가지고 2차전지 섹터가 갑자기 양전 마감 처리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3.9%가 올라가고요. LG엔솔도 0.9%, 뭐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 6.3%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수급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세게 올라갔으면 좋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또 뭐 메모리팩 가동률 상승해가지고 뉴스가 나오자마자 반도체 섹터들이 또 수급 처리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순환 매장세, 그러면서 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엄청 빨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탁자금 자체가 85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는 뭐 86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융자잔고도 25조 5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한번 어느 쪽에 좀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성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이렇게 한쪽에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을 때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급을 못 받는 종목이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제가 여기에 하방권에서 매수 타점 잡았으면 하루 만에 그래도 한 3~4% 수익률을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업 상태가 좋고 그 산업적인 발전 부분이 가면서 또 수급 상태가 죽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요즘 시장은 제가 볼 땐 탑다운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먼저 보고 이제 에코프로를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전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시장을 먼저 보고 2차전지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봐야 됩니다. 지금 로봇 섹터만 보더라도 사실 PER이 막 5,700배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막 2,500배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게, 개별 기업별로 보는 바텀업 방식에서는 저거 고밸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장 전체적인 상황부터 보기 시작을 해서 로봇 섹터로 내려오고, 로봇 섹터가 미래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냐 부분에서 개별 기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퍼가 감당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시니까 전체 섹터하고 이 리튬 부분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면서 또 에코프로 개별 기업에 대한 수급 처리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들은 매도를 때렸어요. 근데 반대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세를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원래 기관들은 외국인 따라잡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렸을 때는 기관들은 뭐 매수세를 들어올 때도 있긴 하지만 소량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대놓고 금투 쪽하고 해가지고 싹쓸이로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을 보고 투자를 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개별 기업 상황 부분이나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해석 처리를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주가에 대한 하방폭이 좀 막히는 투자다. 왜?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 자금이 저렇게 높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리 공매도를 친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밀려버리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수급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이길 수가 없고요. 어차피 물량 자체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쳐줬을 때 기관들이 같이 눕혀야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떨어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수급이 되는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 받아 먹어주면서 하방폭에서 막아줬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렸는데 기관들이 잡아서 올리니까 신용잔고가 올라온 겁니다. 신용만대 매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면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빌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하단 구간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추세선적으로 봤었을 때 상단이 하단이랑 상단 포지션 이어가면서 위로 올려쳤다가 단기 차익매도 나오면서 아래꼬리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동일선상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분봉상으로 봐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분봉 처리로 봤었을 때 좀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과 포지션이 이렇게 가는 게 동일선상이고, 올려쳤다가 아래꼬리 수급 들어가면서 이평선의 하단 구간을 막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 9시 때 내려쳤다가 지금 보면 10시 때 아래꼬리에서 받아 먹어요. 그런 다음에 11시 때 또다시 단기 차익매도 나오니까 또 아래꼬리 받아 먹고 12시 1시까지 올렸다가 또 내리치려고 하니까 2시 때 아래꼬리 수급 처리 들어오고 이제 종가 마감을 갖다가 이렇게 0.8% 상승으로 끝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내려갈 때마다 아래꼬리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OBV 수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인 22만 7천 원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13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물량 자체가 이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에 대한 하방폭을 막아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 에코프로 기업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은 13만 5천 원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수급상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어차피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밸류도 좀 쫓아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3만 5천 원 이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투매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매집 물량 처리가 여기서 하방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평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물렸다가 다시 올라갔었을 때 본전만 되면 팔자라는 그런 수급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매도세가 나오면 받아 먹을 수 있으면은 밸류가 따라오면서 받아 먹을 수가 있겠지만 단기 차익 매도 때문에 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박스권 구간의 하단 구간을 딱 받쳐줄 거예요. 동일선상으로.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여기는 지금 매수 타점이 맞아요. 그리고 나서 13만 5천 원까지 올렸다가 여기 보시면 박스권에 이 11만원 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항상 에코프로는 차익 매도로 그리고 또 충분히 추례를 시켜주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 매도가를 때리시고 하단 구간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져가셨다가 올려치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 부분 보시고 나서 22만 7천 원까지 1차 목표가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핵심 물량 처리에 대한 거는 매도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 잡고 매도 잡고 매수 잡고 매도 잡고요. 매수 잡고 매도 잡고 매수 잡고 또 매도가 때리면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매도가를 때리지 않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만 매수 매도를 때리면서 순환매 장세를 일으키는 거고, 순환매 장세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종목에 가가지고도 짧게 먹고 오면서 또다시 들어오는 포지션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의 현재 롱 계약권에 대한 계약 건수가 선물 포지션에서 19,000 계약권이 넘어가요.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여러분들 2,600계약권입니다. 제가 선물 지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올릴 거다 안 올릴 거다를 맨날 예측치를 잘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런 포지션은 지수 자체를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순환매 장세를 돌리는 이유는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이 청산 처리가 나오면은 아무리 롱 포지션에서 수익권을 먹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를 돌리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쪽도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지주사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주사하고 보험업종하고 그리고 금융 쪽
그쵸.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법인세 조정안 등 세제 개편안 부분을 갖다가 13일 날짜부터 28일 날짜까지 진행이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 수급이 에코프로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선물 포지션을 봤었을 때 오늘 강상방을 잡았어요. 완전히 9시 때부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콜옵션 부분에 대한 것도 상방 포지션을 잡아놓으면서 10시 30분부터 위로 치켜 올렸단 말이에요. 10시 30분 넘어서까지도. 그러면서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는 최하방권까지 내리고 또 그러면서 비차익 매수는 또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대한 비차익 매수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보면은 스몰캡으로 보잖아요. 하방권은 동일선상에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위로 올려치는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갖다가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사실 오전에 HL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매수세를 잡으면서도 그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가 이제는 코스피 쪽이 4,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코스닥 쪽으로도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수급이 이어질 뻔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부분에 대한 거나 셧다운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더 올리고 4,000포인트 이상을 올리려고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코스닥은 오히려 1.05%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을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 없이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키 맞추기 장세만 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아마 기관이나 금투 쪽에서 매수타점을 잡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들의 신용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고 이 신용장구 부분에 대한 고개를 들면서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용장구가 빠진 거는요. 기관들이 매도세를 때려가지고 빠진 게 아닙니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 에코프로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처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신용장고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거 신용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막 투매를 던지는 걸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걸 담아서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요즘에 에코프로 종목을 보면은 진짜 과도한 투매 현상을 많이 때립니다. 소위 말하자면 CATL이 생산 재개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중국 측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산 재개 처리가 되면은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나 탄산리튬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여기 구간에서 던졌던 구간. 그래서 제가 그때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매수타점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하단 구간이 뚫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가 포지션을 받쳐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평선의 아랫꼬리에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받아주면서 신용장고 부분이 투매가 나갔던 게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정도로까지 다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 처리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바로 박스권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걸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성급한 판단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주 연속으로 올렸다가 3주 정도는 횡보선 가져가면서 여기 동일선상에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꼬리 부분에서 단타 물량에 대한 차익 매도는 굉장히 좀 잘 출회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화 물량은 다 소화를 시켜주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상태를 좀 보도록 하면은 어쨌든 CATL 부분에 대한 거가 뭐 ESS 발러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CATL 생산 시점에 맞춰가지고 BYD나 아니면은 리튬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생산 중단 처리나 아니면 생산 감축 처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중국이 8일 날짜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늘 리튬 가격 빡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었잖아요. 토요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수출 통제 처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튬, 폴리실리콘, 히토류, 그리고 보니까 뭐 더 있더라고요. 뭐, 다이아몬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수출 통제 처리를 들어가던데, 이게 여러분들 얘들이 수출 통제 처리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오히려 생산 기업들이 더 많아져 버리거나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 중단 처리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제재 처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리튬 광산 부분을 직접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90% 정도의 광물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뺏길까봐 말 그대로 생산 말 그대로 수출 제한 조치를 때려버리고 안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리튬 광산 가격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미국이 헐값에 이걸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미국이 비싸게 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리튬 부분에 대한 생산 부분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리튬 광산 가격이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비싸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미국은 이제 관세, 중국은 이제 광물 부분으로 그동안에 서로 패권 전쟁을 했던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갔고, 거기에서 또 구리 가격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만 약간 0.05% 빠졌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이평선 지켜주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ESS 부분이 연간 20% 정도가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올 하반기 기점에서 반등 본격화해가지고 AI 성장하고 ESS 수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에코프로도 내년에 전기차 ESS 전고체 출하량 증가 예상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에코프로를 딱 봤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에코프로가 인니 니켈 부분에서 연평균으로 1,800억 정도를 때렸었어요. 근데 3,000억 정도의 연평균을 때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에코프로가 PER을 갖다가 한 40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ESS 부분 필요 없고 LFP 제외하고 헝가리 공장 가동 부분 들어가면서 나트륨 배터리까지 가져가고 삼성 SDI 부분까지 들어가는 미래 밸류 부분 다 없애놓고 그냥 인니 니켈 딱 이거 3천억 찍히니까 PER 얼마 나오는데 12조 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9천억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가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헝가리 공장 부분에 대한 게 내년에 2분기 때 첫 양산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CATL하고 공급협의인 추진하고 있는데 CATL이 계속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나트륨 배터리 부분에 대한 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나트륨 배터리 기술은 중국보다는 에코프로의 양극재가 더 고효율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부분에 대한 거 진출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중국에서 양극재 조달을 해가지고 CATL이 나간다라고 관세 부분이 붙거든요. 근데 한국 쪽에 양극재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유럽 부분에 간다라고 하면 관세 부분이 그렇게 세게 안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CATL에 대한 신규 고객사 확보하고 그리고 삼성 SDI 부분에 대한 본계약권 이 부분이 지금 나오기 임박 직전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수급 포지션이 상방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충분하게 매수 타점을 좀 가져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요번에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게 1499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450억 정도가 인니 니켈 부분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1499억 마이너스 450억 정도를 뺀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1049억 정도, 그러니까 1050억 정도는 ESS 부분이랑 말 그대로 양극재 부분에 대한 걸로 나온 거죠. 근데 이걸 4분기로 때렸을 때 4,200억, 아니, 맞죠? 4,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PER 40배 때리면은요, 4416에서 16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시가총액 12조 원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2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이동체장이 말했었던 매출액 부분에 대한 22조 원의 영업이익률 10% 정도 나온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12조 원 정도가 에코프로 BM 말 그대로 10조 원 정도 에코프로 머티인데 여기에서 90% 정도가 에코프로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12조 원 부분에서 10% 하면은 1조 2천억인데 여기에서 90% 때린다라고 하면은 1조입니다. 그쵸? 그럼 PER을 이때 40배 정도 둔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에코프로가 진짜 그 원가 하락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면서 중국하고 경쟁이 된다라는 지금 계산 처리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부분에 대한 게 계산 처리가 세게 나오면서 그 정도의 밸류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투매 현상이 나와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 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을 충분히 먹고 올라가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먹고 가져가야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지켜서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 이거 MRO 부분이랑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요 최근에 올랐던 거는 핵 추진 잠수함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인은 이겁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2027년도까지 독과가 다 차 있는 기업이 2028년도치부터 이걸 받는다라고 하면은 V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업이익률이 땡겨올 수밖에 없고 밸류를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선대응 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에코프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추적을 했었는데 하반권에서 항상 저한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도 되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매수 타점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잡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따라잡기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단기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를 먹고 나서 이제 위로 플러스로 전환 처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웬만하면은 안 겪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CATL 생산 재개처리 나왔을 때 투매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보면은 오전에 투매가 좀 나오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받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아직까지 따라잡기 투자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뭐 주가 상승의 랠리가 나왔다라고 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2차전지가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가 붙어가지고 원래 멀티플적인 측면에서도 고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로봇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되면 배터리는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계속적으로 올려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에코프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잘 지켜가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방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젠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유용 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 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객 예탁 자금이 66조 원에서부터 69조 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 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 그 부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군안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SK 하이닉스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